2022년형 제네시스 GV80입니다.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6인승 옵션이 채택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5인승, 6인승, 그리고 7인승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요. 옵션의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외관에서의 차이는 옵션 파츠가 더해지는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큼직한 크리스트 그릴이나 두 줄로 쭉 뻗어 있는 지능형 헤드램프 등 기존의 구성 요소 모두 갖추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상품성 개선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키 언락을 했을 때 아래쪽에 퍼들램프가 근사하게 들어오는데요. 제네시스 엠블럼이 큼직하게 보이고요. 앞뒤도 핸들에 간접 조명은 앞쪽에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 패드 중앙과 도어 쪽에 굵고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푼 램프도 적극적인 편이죠. DRL만 켰을 때도 광량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LED 타입 헤드램프는 IFS 인텔리전트 프론트 라이트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대모비스에서 만든 헤드라이트인데요. 광량도 좋은 편이고 광원의 폭과 직진성도 뛰어납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에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이 굉장히 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향등을 켰을 때에도 초점이 또렷하게 유지가 돼서 야간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죠. 헤드램프는 매트리스 형태의 ISF라고 해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개별 컨트롤 되고요.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등의 광량을 인지를 해서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거리 조절이지만 앞차의 진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라이트를 정확하게 포인트마다 짚어서 상향과 하향을 점등시켜 줍니다. 사실상 운전석 쪽에서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상향과 하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매트릭스 형태의 LED가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점등시켰다가 전멸시켰다가 하면서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3차선 도로에서 제가 제일 끝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1차선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까지 시야가 밝고요. 앞에 보이는 여러가지 표지판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ISF 작동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같은 구간에서 제가 시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ISF가 작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LED가 작동을 안 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이 ISF라고 하는 시스템, 제네시스에 탑재되어 있는 헤드램프만큼은 정확하게 동작을 해주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딱 계산을 해서 광량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잘 판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등 뿐만 아니고 마주오고 있는 차량의 광량도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그 눈뽕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들을 맞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1차선 가장 끝에는 상향을 점등시켜 놓고 제가 앞차랑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 부분마저 하향을 점등시킨 것처럼 매트릭스가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깐 보셨나 모르겠지만 조수석 쪽은 상향을 지금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표지판 같은 거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터널에 가까워지니까 운전석, 조수석 모두 하향으로 점등시켜주네요.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을 모두 점등을 시킨 상태입니다. 참고로 비상등은 휀다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잔상 같은 것들은 많이 보이진 않고요. 아래쪽부터 또렷하게 시야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야가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이 광원의 폭이 넓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차량의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광원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걸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죠.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 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번호판 보조등까지 LED 잘 챙겨줬고요. 순차 점등 방식으로 전환을 했으면 조금 더 근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차량의 웅장한 느낌은 전면부에 커다란 크레스트 그릴 때문에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측면으로 살짝 꺾어보면은 뒤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라인이 이 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497cc고요. 최고 출력은 304마력, 토크는 43kgm/m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의 비례감도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나 앞뒤 오버행이 짧고 1열 루프 부분이 살짝 올라선 것 같이 보이면서 뒤쪽으로 쭉 떨어지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실제 라인은 그렇진 않은데요,
유리 라인하고 크롬 라인을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20인치 휠 타이어가 채택되어 있는 차량도 괜찮기는 한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22인치 사양이 GV80 덩치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22인치 사양입니다. 타이어는 265, 40, 22고요. 4피스톤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죠. 바깥쪽 거울 커버에 방향지 시동을 넣지 않고요. 앞쪽 헤드램프부터 휀더 뒤까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지 시동을 센스 있게 넣어줬습니다. 도어 하단부는 굴곡을 주면서 크롬으로 두꺼운 라인도 가져가고 가장 아래쪽으로는 피아노 블랙으로 살짝 처리를 해줬습니다. 컬러를 바디 컬러랑 달리 가져가면서 굴곡도 주고 있는데 이런 느낌들은 SUV의 어떤 터프한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실제 바디라인은 위쪽에 이렇게 길게 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유리의 루프라인을 살짝 꺾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앞쪽은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뒤쪽으로 부드럽게 내려오는 듯한 느낌, 비행기의 측면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세련된 느낌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더라도 차량의 크기가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이는 앞쪽부터 뒤쪽까지 꾸준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과감한 선과 면들이 만나서 그런 느낌들을 구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테일램프는 두 줄로 뚜렷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후면부 느낌도 여전히 세련되면서도 안정감이 좋습니다. 다른 차량들보다 테일램프가 덩치에 비해서 살짝 내려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을 배가시키는데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범퍼의 디자인은 참고로 디젤 모델은 범퍼에 저렇게 뚫려 있는 머플러가 처리가 안 돼 있고요. 머플러가 양쪽으로 저렇게 뚫려 있다는 얘기는 가솔린 모델 3.5 아니면 2.5라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디퓨저는 어떤 멋스러운 느낌들을 뽑아내기보다는 그냥 컬러만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포인트를 과하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앞쪽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실제보다 차량이 조금 더 웅장해 보이는 맛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렌즈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작동하고요. 부드럽게 작동하고 소음도 큰 편이 아니죠. 어두운 데서 보더라도 이렇게 실내가 잘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양쪽에 LED로 조명이 좋습니다. 6인승 모델 가장 뒤쪽까지 시트를 사용했을 때의 공간인데요. 썩 넓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3열 시트까지 사용을 했을 때의 공간이 이 정도면은 그렇게 또 좁은 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래쪽에 금속 같은 걸로 딱 마무리를 해줬는데 오염이나 흠집에 강할 수 있고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여서 이런 것들은 제네시스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전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운전석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스위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접어볼까요? 3열 조수석 뒤, 운전석 뒤로 접어보는데 속도가 빠르지는 않죠. 근데 원터치로 작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열하고 2열, 6인승 모델의 1, 2열만 사용을 했을 때의 실내 공간이고요. 3열을 완전히 접었을 때입니다. 넉넉하게 확보가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요거 살짝 제가 들어볼게요. 아래쪽에 들어보면 여기 이렇게 레버가 있고 러기 스크린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도 공간이 좀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 같은 것들도 도톰하게 처리 잘 해놨고요. 요 공간 활용하시면은 다양한 수납물들 보관하시기 좀 깔끔하게 보관하시기에 좋습니다. 공간도 좀 보여드려 봅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운전석 뒤쪽은 여기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안 돼 있고요. 조수석 뒤쪽은 누르면은 슥 열리게끔 이렇게 돼서 누르면 딱 열리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어벤트 같은 것들이나 전동 스위치, 3열을 조작할 수 있는 전동 스위치입니다. 저런 것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컵홀더도 있지 않았습니다. 컵홀더는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두 개 다 있고요. 수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수석 뒤쪽만 별도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벤트랑 전동 시트, 3열 시트 전동으로 조절하는 버튼은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열도 한번 접어볼까요? 2열도 여기에서 이제 원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참 12V 파워 아울렛도 깔끔하게 준비해 놨네요. 2열도 한번 접어볼게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어쨌든 원터치로 2열과 3열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좌석 시트를 조금 당겨놨기 때문에 지금 걸리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접히고요. SUV답게 공간 활용도가 좋죠. 그리고 완전히 접히지 않고 저렇게 각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으로 조작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키는 제네시스 라인업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립도 괜찮고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돼 있죠. 뒤쪽에 제네시스 엠블럼도 이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락 언락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원격 시동도 됩니다.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주차 보조가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도 한번 보내볼까요, 차를? 많이 안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거 은근히 편안합니다. 왜냐면 좁은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내릴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뒤로도 좀 당겨 보겠습니다. 후진할 때 보면 후진등이 이렇게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로 쭉 라인을 형성을 해주니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2열입니다. 도어는 소프트 크로징이 가능하고요. 물론 옵션이지만은요. 천천히 작동해서 손에 끼는 사고도, 문에 손이 끼는 사고도 방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좋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위아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렉시콘입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눌러보시면 이중접합 차원 유리의 유리는 조금 남네요. 조금 남고 한 번 또 끌어올리면 유리 올라가고, 선쉐이드가 전동입니다. 한 번 더 올리면 전동 선쉐이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속도가 쭉 올라가다가 위에 올라가면 살짝 느려지는 그런 센스도 현대자동차가 신경을 좀 많이 써줬네요. 바닥 공간 평평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부족함 없고요. 시트는 확실히 3인승 시트, 가운데가 붙어있는 시트보다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시트가 독립적이면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기는 한데 이렇게 패턴 같은 것들, 퀼팅 패턴이 진짜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는 ISO 픽스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트가 1열하고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차량들 앞좌석과 맞먹을 정도로 기능이 많은데요. 각각 좌우측에 볼륨 컨트롤 가능하고, 파워, 그러니까 이 위쪽에 보시면은 모니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파워 각각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지금 레프트 사이드를 조작할 건지 라이트 사이드를 조작할 건지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러 사용하시면 그대로 다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작이 되죠. 공조장치나 지도, 골프 정보, 부동산 정보 같은 거 보실 수 있고요.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라디오, 음악, 비디오, DMB 가능하고, 기능 같은 것들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도 조절 폭도 꽤나 큰데요.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앞쪽에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문형으로 개방되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안에 깊이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깊이도 조금 있고, 판넬 같은 거 있고,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도록 여기에 갖춰놓고 있습니다. 뒷차석 꼼꼼하게 신경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고요. 6인승 모델을 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이 모델을 보고 나서 이 시트가 붙어있는 7인승 모델이나 5인승 모델을 보면 뭔가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동 기능 지원을 해줍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되고, 안장은 뒤쪽은 높낮이 조절이 안 되고 요건 안 되고요. 앞쪽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릴렉스 버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앞좌석이 앞으로 접어지고 뒷좌석은 가장 편안한 위치, 등받이도 가장 뒤로 가고 슬라이딩 돼서 가장 뒤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뒤쪽에 어르신들 모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VIP 분이 앉으셨을 때는 공간을 자동으로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네시스가 센스 있게 잘 대응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원터치로 원상복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 공간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고, 기존부터 제네시스 GV80이 잘 해주고 있었죠. 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발 공간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6인승이라고 해서 가운데 막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하시는데, GV80은 그런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2열 시트를 폴딩하고 슬라이딩까지 전부 다 해서 앞으로 최대한 밀어봤고요. 이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네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3열 공간에 승하차 할 때 그렇게 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닥 공간 평평하고 어느 정도 높이 확보되어 있고요. 보통 3열 시트를 보면
뒤쪽하고 앞쪽 높이가 비슷해가지고 앉으면 되게 자세가 어정쩡한데 제네시스 GV80 6인승 모델의 3열은 뒤쪽이 좀 안장이 많이 내려가고요. 앞쪽 이 허벅지의 앞쪽 부분 받치는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세는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헤드레스트도 제대로 이 헤드레스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개 딱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등받이도 괜찮고요.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타고 내릴 때 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키 락 언락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 두께는 두툼한 편이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닫아주죠. 다시 보시면 네, 살짝 닫아줍니다. 천천히 작동해서 안전할 것 같아요. 실내는 디자인 셀렉션 2인가요?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좋지만 이런 소재 같은 것들, 우드 패널이라든가 가죽의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고급 브랜드가 제대로 나온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에도 진하게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만 보시면 센터 터널 측면에도 있고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굵고 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렉시콘이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손잡이 같은 부분도 소재나 이 느낌, 그립감 같은 것들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느낌 들고요. 맥포켓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고 제네시스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요. 시트는 마사지 기능 포함하고 있고 앞쪽에 안장 길이 조절까지도 전동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날개 조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퀼팅 처리된 패턴이 참 고급스럽고 앉았을 때 착자감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감도 좋고 목을 받쳐주는 이 위치가 제 체형에는 아주 잘 맞더라고요. 센터 터널 아래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있지 않았습니다. 빌트인 캠에 관련된 기능은 여기에서 USB-A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에도 이렇게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 가죽을 덧대주고 있어서 고급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페달은 제네시스의 독특한 문형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약간 어둡게 찍히기는 합니다만은 오르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방음제 같은 것들도 정말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에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 자세 조절 장치나 실내 밝기 조절하는 거, 클러스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테일게이트 오픈할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측면에 위치하고 있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4A 방식입니다. 스티어링은 2스포크 타입인데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고 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여러 가지의 느낌이 공존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볼수록 괜찮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버튼 위치도 참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HUD는 큼직하면서도 안쪽에 또렷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요. 폰트라든가 컬러, 크기 모두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대까지 연동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는 입체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 전달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후측방 모니터링도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가운데의 다양한 정보들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리고 손쉽게 직관적으로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구성은 많이 좀 익숙한 편에 속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총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다시 보시면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 이렇게 모드 간의 비주얼적으로도 좀 많이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더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레인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3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투스포크 타입의 클러스터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볼륨 컨트롤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면 참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있지 않았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스틱 스위치 보시면 끝에 처리를 참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설정할 때마다 인디케이터로 표시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용하기 조금 편리한 것 같았고요. 와이퍼 작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화면은 14인치가 넘죠.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로 준비를 해놔서 널쩍하고 쓰기 좋게 구성 잘 해놨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른 편이고 터레인 모드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의 메뉴도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운전자의 편의를 참 신경 많이 썼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이드 라인 같은 것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LED로 후진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모드를 조금 바꿔보면은 입체감 있게 이렇게 돌려보면서 주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이 서투신 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에어벤트는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크기나 뭐 이렇게 만져봤을 때 동작하는 반응,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 모두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공조장치 컨트롤러랑 메인 이 패널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누워 있는데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AVN 단축 스위치들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가운데에는 푸시 타입으로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 터치도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의 열선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고 실내 공기 청정 기능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은 양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푸시 타입의 기능은 없네요. 그냥 이렇게 컨트롤러 기능만 하는데 어쨌거나 화면을 직접 터치할 수도 있고 모니터링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했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랑 USB 단자가 두 개 갖춰져 있는데요. 하나는 입력 단자, 하나는 충전 단자 A타입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누르면 커버링 가능하고 위쪽에는 우드 패널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진짜 옵션 비싸기는 한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메인 컨트롤러들도 보시면 참 요 버튼 끝까지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이얼 방식인데 이렇게 돌려보면은 조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릿빠릿하게 동작을 해주니까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속도가 좀 빠르죠. 그리고 지도도 큼직하게 잘 볼 수 있고 인터페이스 좋고요. 티팩이나 길 찾는 기능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기어 노브는 다이얼 방식이고 D에서 R까지 한 번에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서 이 부분 저는 편리했고요. P는 버튼 타입이고 간접 조명이 여기 이렇게 은근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또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파킹에서 N으로 전환할 때 버튼으로 이렇게 뽑아놨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임시 주차 같은 거 하셨을 때 은근히 또 이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토홀더는 버튼으로 준비되어 있고 컵홀더는 2개, 앞뒤 높이가 조금 다르죠. 역시 커버링이 가능하고 드라이브랑 터레인은 여기에서 버튼으로 눌러서 드라이브냐 터레인이냐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이얼 돌리면 세부 메뉴 조작 가능합니다. 파킹 센스 온오프랑 뒤쪽에 주차 보조 카메라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버튼은 이 앞쪽에서 화면에 안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누르면 양문형으로 개방이 되고 안쪽에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소소하지만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추가해 놔서 높낮이 조절 다르게 여기에 별도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끝에도 처리 참 잘 해놨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공간은 길이는 긴데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 이 카펫 재질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고요. 선바이저는 크기 적절하고 연동되어 있네요. 슬라이딩 방식으로 거울이 열리고 위쪽에 LED로 조명 갖춰놨습니다. 큼직한데 요 기능도 됩니다. 이렇게 쭉 연장이 돼서 측면에 빛을 막을 때 요만하면 여기를 못 막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쭉 당겨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이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맵등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터치해주면 터치감이 제법 괜찮은데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썬루프 동작시켜 볼까요? 아웃슬라이딩이죠. 바깥쪽으로 열리고 다시 닫히고요. 커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두워가지고 조금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 양쪽을 이렇게 다 막아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썬루프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조금 어둡습니다. 유리는 보이실 것 같아요. 유리 자체도 틴팅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썬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트인 캠도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위급 상황 시에 콜을 센터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생에 앞서서 몇 가지 구독자분들이 질문 주셨던 거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 대비 승차감이나 정숙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정숙성은 조금 더 개선됐다라는 느낌이 체감상 들기는 하는데 승차감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과의 승차감 차이는 아무래도 디젤이 3.0이잖아요. 6기통 3.0이기 때문에 엔진에서 오는 어떤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힘의 여유가 승차감에도 조금 더 묵직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디젤 모델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좀 기억이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는 2021년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모델에 에어 서스펜션 있으면 정말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9천만 원, 1억을 넘어서는 차량 가격대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거고요. 5인승 대비 추가 금액을 지불해서 6인승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었는데요. 뭐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개인 차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그 경제력이 갖춰지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7천에서 8천만 원, 국산 SUV에서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긴 합니다만은 국산 SUV이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 6인승 모델, 특히 2열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독립된 공간을 안락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열기가 바깥쪽에서 좀 심했는데 그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2.5T GDI 엔진이 300마력 이상 발휘를 하고 토크도 40이 넘어가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비교적 높지 않은 배기량으로 출력을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2021년식, 2022년형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 모두 다 크게 개선되진 않은 것 같고요.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차박이 가능하냐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3열에 ISO 픽스가 가능하냐 질문 주셨는데, 일단 3열에 ISO 픽스는 없고요. 1열도 없고 2열만 ISO 픽스 장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박은 제 생각에는 할 수는 있는데요. 2열이 이렇게 접혀졌을 때 각도가 좀 많이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공간을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캠이나 차박용으로는 저는 그렇게 적합한 차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턴을 해보면 차량 크기가 조금 있는 편인데 3차선 안에서 돌아 나가집니다. 그래서 덩치에 비해서는 유턴할 때 그렇게 많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고요. 도심에서의 실연비도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5.7km가 표시가 되죠. 짧은 구간 출퇴근 시간에 한 10km 미만을 반복했을 때에는 5.8에서 6.3 정도 유지를 해줬고요. 평균적으로 도심에서의 연비는 공인연비가 7.6인데 실제 연비는 6.8에서 7.2 정도를 유지해줬습니다. 물론 제가 이 차를 7km 주행, 누적 주행 거리가 7km대에 받아서 전혀 길들이기가 안 돼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공기압이 36에 맞춰져 있는 거는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의 크기가 살짝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도 실제보다 좀 커 보이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차량의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주차할 때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리모트 주차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리모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 잘 활용을 하시면 좁은 공간에서 주차하실 때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좀 해보고요. 도심 주행할 때 오토 스탑 앤고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약간 좀 이 2.5T GDI 엔진 조금 거친 느낌이 있으면서 특히 이 도심에서 가다서다 반복을 할 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은 조금 진동이 저는 거슬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2022년형에 와서는 제어가 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 코너링 같은 거 급하게 가져가 봐도 차는 잘 버텨주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셰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상당히 좀 숙성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코너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GV70과 GV80 경량급하고 중량급하고 이 헤비급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게 되는 격이 될 것 같은데요.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롤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제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안은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머지않아서
에어 서스펜션이 등장할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GV80에도 빨리 좀 에어 서스펜션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5 터보 모델이 304마력의 토크가 43인가요? 4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힘에 있어서 일상 주행에서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성인 남성 6명이 탔을 때 6인승이니까요. 예, 뒤쪽까지 제가 사람을 태워서 성인 남성 6명이 탔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가솔린 3.5나 디젤 3.0에 비교를 했을 때는 아쉬움이 있긴 했었고요. 그리고 경사가 심한 언덕에서 급출발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할 때는 조금 힘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상에서의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고속주행까지도 크게 그렇게 답답함은 없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로백 같은 거 해보면 아무래도 차량 크기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2톤이 넘거든요. 지금 6인승 가솔린 2.5 터보의 4륜 AWD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공차 중량이 2194, 9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가벼운 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게라든가 힘의 배분 같은 걸 고려를 해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선택을 안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차감은 22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지긴 하고요. 롤하고 피칭, 특히 이제 롤 같은 경우는 19인치나 20인치에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약간 이렇게 좀 튀는 듯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소비자분들은 22인치는 바깥에서 보이는 그 소위 짜세를 약간 포기하시더라도 승차감 쪽으로 셋업을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20인치 정도가 가장 좀 리즈너블 하지 않느냐. 연비도 그렇고 뭐 가격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죠. 22인치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그리고 출력이나 이 승차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인치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렉시콘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순정 오디오랑 비교를 했을 때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을 채택한 거랑 채택하지 않은 사운드 시스템을 비교를 해보면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음원의 해상도라고 그럴까요? 해상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고음, 중음, 저음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고음대의 찰랑찰랑한 느낌, 저음에서의 탄탄하게 이렇게 쾅쾅 밀어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음하고 진동은 이 터널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일단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포장 도로입니다. 진동은 22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은 19인치나 20인치에 비해서 좀 올라오는 편에 속하고요.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데서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소음 부분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아주 잘 대응해주고 있고 타이어가 22인치에 265mm나 되거든요. 꽤나 광폭인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음이라든가 풍절음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1열뿐만 아니고 2열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에도 비슷한 수준의 소음과 진동을 유지를 해줍니다. 승차감에서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느낌 이어가고 있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지금 4피스톤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초반부터 담력이 든든합니다. 국산차에서 이 정도의 담력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아쉬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클러스터의 위치라든가 AVN도 14인치가 넘죠. 널쩍하게 고해상도로 딱 와이드 타입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보기에도 좋고 시선이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도 포지션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시트 말씀드린 김에 에르고 모션 시트는 지금 운전석에 골반 스트레칭, 허리, 전신 이렇게 이 마사지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엉덩이 부분, 안장 부분하고 등받이 쪽을 제법 좀 꾹꾹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야는 바깥쪽 거울이 도어 쪽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조그맣게 창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탁 트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시트 자체도 편안하고요.
시선 처리라든가 시야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HUD는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 주변으로 시선을 많이 이렇게 뺏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 1550, 16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나 연비 측면에서 조금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복합 연비는 8.5km로 알고 있고 고속도로에서가 9.9인가요? 9.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자리가 조금 안 되죠. 실제 주행을 해보면 80에서 100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에 12.5, 12.8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최대 연비는 저는 시승하는 동안에 14.2까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발끝 신공이나 연비 주행을 하기 위해서 에코 모드를 많이 활용을 했을 때의 결과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코, 커스텀, 스포츠, 이렇게 준비, 컴포트, 이렇게 4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서스펜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이 스포티한 감각 같은 것들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배가시켜 놨고요. 엔진 사운드도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괄괄하게 표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적으로도 변화를 좀 주기 때문에 운전에 이 소소한 재미가 있다는 점도 GV80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좋은 편에 속하여 팁팩 같은 것들 활용해서 길 찾는데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기능이 있어서 GV60에는 이제 클러스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GV80에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내비를 누르면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한데요. 저속 구간 도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기존 내비보다 길을 찾는데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사에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싹 얹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속 같은 거 해보면 아무래도 3.5나 이 3.0 디젤에 비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2.5 터보 치고는 꽤나 힘이 좋은 편에 속해서 답답한 느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도 카랑카랑 하면서 좋은 편에 속하고요. 양쪽으로 이 듀얼 머플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정으로 약간 깔리는 편에 속하는데 방음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귓가에 다가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았고요. GV80 2.0 터보를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뭐 컬러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은 안 드리지만 옵션 몇 가지 추천을 드려보면 ISF,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있는 옵션은 반드시 좀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이테크로 묶여있나요? 아마 옵션이 좀 복잡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능형 헤드램프 꼭 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다면은 그 헤드램프하고 썬루프,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랑 6인승은 저는 선택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족 구성이 6인승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4륜, 뭐 요 정도, 요 3가지 정도 옵션만 추가해도 기본 옵션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작동하는 게 편해졌고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점에서 추후에 이 반자율주행을 넘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가 대응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으로 이 감속이나 가속이나 아니면은 차로 중앙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고요. 급격하게 끼어들어도 아주 대응 잘해줍니다. 하지만 이 차선 변경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바깥쪽 거울에 차가 멀리 점으로 보일 정도로 멀리 있을 때만 작동을 하고 조금 근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선행하고 있는 차량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곡선에서도 작동을 하고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도 작동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는데 이 끼어들기를 할 때 앞뒤 차간 거리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도로 조건에 따라서 차량의 운행 조건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 해줬으면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소축방 모니터링 같은 기능은 추후에 조금 더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앞차와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멀지 않았는데도 가까운 편이었는데도 또 제법 대응을 잘 해줍니다. 어쨌거나 이 차간 간격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차량이 대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클러스터상에 상하 좌우,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되겠죠. 앞뒤 좌우에 차량들이 어떻게 지금 위치되고 있는지 이 레이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보기에도 재미가 있지만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오버스티어가 나려고 하다가 전자장비가 딱 개입이 되니까 안정감 있게 코너링 공략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셰시 강성이나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무게 배분이라든가 AWD의 그립력이 앞뒤가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니까 웬만한 조건에서라고 한다면 크게 코너링은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차량을 구매할 때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2022년형에 추가된 옵션 중에 카본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앞 범퍼 하단의 립 쪽하고 뒤쪽에 이 디퓨저가 카본으로 딱 달리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좀 추가 옵션, 순정 파츠죠. 순정 파츠로 고민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을 제가 봤는데 이 카본의 퀄리티도 상당했고요. 포인트로 이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차량에 좀 스포티한 다이나믹한 느낌을 불어넣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거는 좀 탐났습니다. 제네시스 GV80 AWD 6인승 모델의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실내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